오늘 레디언스 필드 너프 투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사기 박무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게 될 주제가 사실 아이쿠 내에서도 그렇게 좀 흔하지 않은 주제라 생각을 해서 이 두 주제에 대한 거의 논문 리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법론을 다 가져왔는데 이 논문들이 한 번의 이야기가 매우 어려워요. 저도 사실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고 그냥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사실 좀 AI 분야에 자주 들리는 그런 유명한 논문이고, 이쪽 3D 리컨스트럭션은 거의 LLM의 트랜스포머급 되는 논문들이거든요. 그래서 분야에 뭐 관심이나 이쪽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고 싶다 하면은 조금 아는 척 하기 좋은 정도의 내용으로만 가져왔으니 식보다는 약간 그림 위주, 제 말 위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하면은 우선 이 두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에서 노블 뷰 신테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선적으로 똑같은 물체에 대한 다양한 카메라 뷰에서 찍은 이미지들이 있겠죠?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3씬 리프레젠테이션이란 걸 해요. 그러면은 뭐 알고리즘이나 뭐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면은 이런 한정된 카메라 뷰로 저렇게 모든 새로운 시선에서의 카메라 뷰에서의 3D 씬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뷰에서 이미지 합성을 한다 해서 노블 뷰 신테시스고, 이 분야가 뭐 요새 보는 AR, VR, 뭐 3D 컨텐츠나 뭐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쪽에서도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컨트리뷰트가 매우 높고 어플리케이션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AI 쪽이 아니고 원래 사실 제 과인 기계공학과 쪽에서 많이 하던 방식이에요. 3D 렌더링이나 이런 뭐 유니티나 게임 쪽에서 이런 3D 오브젝트들을 생성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트레디셔널 메소드를 보면은 매핑을 하는 슬램 메소드나 이런 이렇게 3D 물체들을 그냥 하나하나 점 찍어서 거의 만들듯이 해서 좀 explicit reconstruction이라고 하거든요. 외부적으로 표현한다 해서 그냥 이런 책상이 하나 있으면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거. 원래는 이게 AI가 오기 전 기존 방법이었고 잘 작동을 했지만 여기도 문제점이 당연히 있으니까 AI가 나왔겠죠.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빛 번짐이나 결국엔 빛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런 빛 번짐에서 조금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서 하려 하는데 뭐 다른 물체나 노이즈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등 성능이 떨어져서 그 적용에까지 조금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논문이 이 뉴럴 레디언스 필즈라는 논문인데, 오늘의 주제죠. 레디언스 필즈. 레디언스 필즈라 하면 우리가 이런 사물들을 전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빛의 반사 때문에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 방법에서 봤듯이 얘네는 이 빛의 반사를 점들을 하나씩 찍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를 못 메꾸거나 노이즈 때문에 발생하는 성능 저하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전부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디언스 필즈로 표시한다고 하고, 여기에 딥러닝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뉴럴 레디언스 필즈라는 논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이고요. 진짜 이 논문을 기점으로 관련 3D 리컨스트럭션이나 비전 쪽 논문이 활발하게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메소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진짜 좀 식도 많고 좀 생소한 개념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그림들 위주로만 좀 러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제가 포인트 클라우드나 이런 점들을 찍는 전통적인 방법들이 많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용하는 게 explicit과 반대로 implicit representation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여기서 x가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이런 점들의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 정보를 아까 봤듯이 저 뉴럴 네트워크에 넣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빛의 정보들이 저 뉴럴 네트워크 안에 가중치에 담기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implicit representation으로 너프는 이 3D 장면들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이런 인풋들을 가지고 이제 저게 MLP거든요. MLP를 통과한 후 이제 3D 장면들을 재구성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에 대한 3차원 XYZ 좌표가 있겠고, 이제 그에 대한 세타 파이라는 각도 정보가 있고, 이를 이제 MLP 함수에 넣게 되면은 이제 컬러 값, RGB 값과 저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투명도라고 해서 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좀 진하게 보이냐, 불투명하게 보이냐, 그에 대한 값을 나타내고, 우리는 이제 이 정보들은 전부 카메라 뷰에 있는 2D 카메라 뷰에서 얻는 정보들이거든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 오른쪽에 있는 3D 정보를 어떻게 얻어내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메소드는 다음과 같고요. 아까 봤듯이 이런 사진들이 위치와 방향 각도 정보들이 있으면 MLP를 태워서 저렇게 RGB 값과 밀도 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여기 이게 카메라 뷰거든요. 카메라의 시점인데 카메라 뷰에서 광선이라고 레이라고 표시가 하는데 이를 저 가운데 물체 쪽으로 쏘게 되고 이를 MLP를 태워서 3D 정보들로 표시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실제 볼륨 렌더링을 하고 이제 백프로페기션도 해야겠죠. 마지막 그라운드 트루스와 저렇게 그 렌더링 로스까지 재게 되는데 나머지들은 사실 다 고정시키고 기계적인 값들이고 이 저 세 번째 볼륨 렌더링 이 방법이 사실 중요한데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뉴럴 볼륨메트릭 렌더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하나 꼬집어 보자면은 렌더링은 아까 카메라 뷰에서 봤던 레이를 쏘잖아요. 그 레이를 어떻게 다루느냐부터 다루게 됩니다. 레이를 카메라 뷰의 시점에서 쏘게 되면은 맨 처음 카메라와 픽셀에 대한 정보를 저 카메라 뷰의 레이 상으로 쏘게 되고 우리는 이 레이 상에 아까 봤던 컬러 값이나 덴시티 값, 밀도 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뷰는 이 O가 여기 위치고 이 벡터 값으로 표시하게 되고 T 값에 따라 저 위치가 어디까지 가냐가 결정이 되겠죠. 이 함수를 통해서 레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륨메트릭 방식인데 아까 그 전통적인 방식인 점들을 하나하나 찍는 방식은 3D 공간을 우리는 이 3D 공간을 연속적으로 반영하게 되는데 그런 값들을 이산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3D 성능 저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널프에서는 그 값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부 연속적인 값으로 그리고 미분 가능한 값으로 표시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아까 카메라 뷰에서 레이를 쏘게 되면은 저런 토끼라는 하나의 물체가 있어요. 그럼 그 물체에다가 그 레이가 투과하는 부분에 점을 찍고 그 점에서 어떤 컬러 값을 줄지, 어떤 밀도 값을 줄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토끼 자체가 이렇게 많은 부위가 있는데 이 레이가 통과하는 부분이 어딘지도 정해야겠고 이렇게 투과해서 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그 물체가 있는지 어디서 끝나는지도 결정을 해야겠죠. 이를 먼저 보자면은 구름이라는 물체가 있을 때 카메라 뷰가 먼저 이렇게 쏘게 돼요. 아까 봤던 저 벡터 값에 따라. 그러면 이제 이 T가 맨 처음 저 물체를 맞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T에서 물체가 맞게 되고 그에 대한 컬러 값과 덴시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뉴럴 리니어스 필드는 맨 처음 봤던 포인트 클라우드나 복셀 값과 다르게 결국 연속적인 값, 결국에는 확률로 표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T 시점에서 그 물체가 처음 존재하게 된다는 결국 확률 값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확률 값으로 아까 봤던 저 밀도 값과 여기 있던 시점의 값을 곱해서 이 확률 볼륨 덴시티 값을 구하게 되고 이만 구하는 게 아닌 이 전까지 이 레이가 아무것도 맞지 않고 저 물체에 처음으로 도달했다는 그런 확률도 결국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라지 T로 트랜스미턴스 투과율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요. 이 두 값을 곱하게 되면은 저기 레이가 카메라 뷰에로부터 레이를 쐈을 때 저 T 시점까지 아무것도 맞지 않고 저 T 시점에서 처음 저 물체에 접촉한다 라는 이러한 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식은 그냥 좀 러프하게 봐주시고요. 이 식이 뜻하는 의미는 저기 T 시점에서 물체를 처음 맞을 때까지의 확률, 결국 확률을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확률을 구했으니 그 시점에서의 컬러 값을 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이 라지 T와 시그마 값에서 컬러 값까지 곱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 T, 라지 T와 시그마 안에도 인테그랄 값이 있고 이 전체에도 인테그랄 값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스티 인테그랄 중첩적분이 되어서 이를 계산해주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널프 값은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구분 구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가 쿼드러처라는 개념을 차용을 해서 이 연속적인 값이 결국에는 계산을 하면 물론 좋은데 그런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을 이산적으로 전부 쪼개서 저기 보이는 델타 값으로 여기 있는 레이의 점들을 전부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저 간격에 대해서 모든 컬러 값을 구하게 됩니다. 저 간격대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저 간격마다의 이제 컬러 값이랑 이제 밀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 값들을 전부 인테그랄 해서 결국 한 카메라 뷰에서
저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떤 색깔이 보이고 어떤 밀도로 그 픽셀이 보이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봤던 그 픽셀마다의 컬러 값을 구하게 되고 이를 전부 레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전체 픽셀에서 보이는 값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저 컬러 값과 여기 보이는 알파 값이라고 그 레이까지의 빛이 얼마나 보이냐 이를 계산해주는 3D 렌더링 쪽에서는 알파 블렌딩이라고 불리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결국에는 그 컬러 값과 저 t 시점까지가 얼마나 잘 보이냐를 표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식은 뭐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여기 보이는 각 시점에서의 컬러 값과 저 밀도 값이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엔 백프로페게이션이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그 각 카메라 뷰마다의 픽셀에서의 컬러 값과 밀도 값을 구해서 그것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맨 처음 봤던 원래 인풋에 없던 그 뷰에서도 새로운 뷰에서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는 뉴럴 레디어스 필드 메소드가 완성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금 얘는 가만히 움직이는데도 얘는 가만히 있으면은 빛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뷰에서의 그 빛을 연속적으로 표시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매우 좋고 나올 때만 해도 엄청 성능이 좋다고 많이 칭찬이 있었지만 문제점이 또 존재합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렌더링 속도가 너무 느리고 아까 봤듯이 MLP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MLP를 그 3D 하나하나를 레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 정보들을 에디팅하기 좀 수정하기가 조금 번거롭고 너무 복잡하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인 Nerf to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죠. 여기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란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봤던 너프는 성능면에서 매우 우수하지만 효율이나 속도 그리고 그 복잡한 트레이닝 부분이 단점인데 이를 이제 보완하고자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란 개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2023년에 나왔으며 지금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기존 너프 모델들과의 비교인데 PSNL이라고 적힌 부분은 3D 리컨스트럭션 한 거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퀄리티고 이제 FPS는 프레임 퍼 세컨이고 트레이닝 시간까지 나와있죠. 그래서 퀄리티도 매우 우수한데 단위 시간당 뽑아내는 프레임 수도 엄청 빠르고 많이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트레이닝 시간도 매우 짧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메소드도 또 하나 알아볼 건데 방금 봤던 너프와는 너프와 비교하면 엄청 간단하고요. 저희가 봤던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말 그대로 이 단어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원래 확률 분포나 이런 쪽에서 알고 있는 정규 분포 가우시안 펑션이죠. 원래 저희가 보통 아는 가우시안 펑션은 이렇게 정규 분포 값을 그리는데 이게 원래는 차원이 한 개인 가우시안 값이고 말 그대로 3D니까 하나씩 이렇게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정규 분포 값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냥 콩처럼 생겼죠. 저 콩들을 그냥 3D 공간에다가 뿌린다, 스플랫 한다고 해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함수는 저렇게 되고 저 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는 이 인풋 뷰에서 저렇게 노블 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식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볼 필요 없고 저기 보이는 변수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콩알들, 가우시안 콩알들이 있죠. 이 콩알에 대한 가장 중심에 있는 값이 저기 민값, 평균값이 되고 코베리언스, 공분산 값은 이제 이 가우시안이 어느 쪽으로 얼마나 덮어질지 그 크기는 얼마나 할지를 결정하는 값이고 오페시티는 아까 봤던 그 밀도값,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나타내는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 패러미터는 RGB 값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메소드 오버뷰는 다음과 같고요. 맨 처음 일단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에서는 각 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특징점들을 잡는 알고리즘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알고리즘은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하겠고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특징점들에 대한 위치와 컬러 값과 카메라 뷰까지 대략적으로 알고리즘으로 포착을 하고 이 값을 이제 토대로 맨 처음 3D 가우시안을 이렇게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이 3D 가우시안 값으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뿌린다고 했잖아요. 저기 오른쪽에 저렇게 스태츄가 있으면은 저기다가 말 그대로 저렇게 크진 않지만 저런 방식대로 3D 가우시안을 저기다 묻히는 겁니다. 저렇게 묻히게 되고 저 값들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식이 기본 3D 가우시안 스플리팅의 골자입니다.
이제 이 값들을 이제 3D 평면상에다가 뽑아내고 그 값들을 다시 이제 또 2D 카메라 뷰에 가져와야 저희가 이제 그 컴퓨터 창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 카메라 뷰로 다시 3D 가우시안들을 투영한 다음 그 값들을 전부 정렬시키고 그 가우시안에 대해서 이제 뽑아낸 뷰와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를 하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 봤던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3D 가우시안을 뿌리고 그 가우시안 값들을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하면서 계속 그 가우시안들의 변수들을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 해주면은 저렇게 퀄리티 좋은 장면들이 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프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메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너프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차이를 보면은 아까 봤듯이 너프는 그 MLP 안에 이 3D 장면들의 정보가 담기게 되죠. 그래서 인플래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그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방금 봤듯이 가우시안만을 밖에다 던지고 정면에다 던지고 MLP를 따로 안 탑니다. 그냥 백프로파게이션의 로스 펑션만 이용하게 되고 MLP를 따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봤던 포인트 클라우드나 폭셀과 비슷한 익스플리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너프는 볼륨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렌더링 속도가 느리지만 메모리는 그렇게 차지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3D 장면을 이제 한 장면 한 점 길이를 이제 표현할 때 레스터 한다고 하는데 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레스터라이제이션입니다.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너프와 다르게 리얼타임 바로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도 매핑이 바로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메모리를 그렇게 크게 차지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네, 이제 다 봤으니 이제는 애플리케이션만 살짝 가져와 봤는데요. 이 너프와 3D 가우시안을 통해서 이런 원래 기존 논문에서는 이런 스태틱한 이런 책상이나 뭐 이런 방의 인도어심이나 그런 것들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저런 3D 가우시안의 너프 방법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이 움직인다거나 저렇게 고양이가 걷는 등에 대한 다이나믹한 씬도 전부 매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저희가 보는 겐 모델에서의 적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3D를 하거나 이미지를 저렇게 주면은 이 모델들을 원샷, 풀샷으로 바로 이렇게 3D 모델로서 재구성해주는 겐 모델도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인데 이렇게 저희가 오늘 세미나 하는 이런 인도어씬도 저렇게 카메라 뷰로 쓱 하면은 바로 3D 렌더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슬램이라고 하는데 이 슬램 또한 그 카메라를 이용하여 3D 가우시안과 너프를 이용하여 이렇게 씬들을 재구성하는 방법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뭐 자율주행이나 뭐 로보틱스나 이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디 식이요? 볼륨 렌더링 데모자티식 디스턴스 얼마 정도 가려져 있는 질문이 잘 안 들려서 그 다현님은 질문 좀 삼가주시면 안 돼요? 해주세요. 마이크 네, 알파 블렌딩에 사용되는 알파 값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 알파 값이 높을수록 약간 불투명도가 작고 기본적으로 약간 알파 값이 클수록 불투명도가 작고 작을수록 불투명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 알파 값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대로 시그마가 있죠. 시그마가 있으니까 이제 네 그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가 질문하고 싶으신지. 근데 그러니까 그 알파 값이 높을수록 불투명도가 작은데 그냥 그걸 갖다 써야 되는 거 안 된다는 건가요? 1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라 그냥 알파를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 연구 내용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이 t 값이 그 투가율이 아닌 그냥 1 마이너스 알파를 이제 프로덕트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알파도 여기 따로 곱해주고 이 그 가우시안의 앞에 어차피 뎁스 홀더로 그 뎁스 값에 따라서 뎁스가 작을수록 카메라 뷰에 가까이 있는 그 가우시안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쭉 이제 가우시안을 나열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값에 따라서 나열하게 되고 특정 지점에 있는 값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가우시안들에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1-알파를 곱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알파도 있고 1-알파도 같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알파 블렌딩 제가 그래픽스 배웠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적사 가잖아요. 왜냐면 뒤에서는 안 보이니까 뒤에서는 안 보니까. 네. 그래서 백트래킹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여기서도 맨 마지막 포인트에서 이렇게 계산을 차근차근 해오는 건가요? 백프로파게이션 장면에서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여기 계산 구할 때도 이렇게 포인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앞에 있던 물체가 뒤에 있는 물체를 가리니까 뒤에 있는 물체가 앞에 물체를 앞에 물체가 뒤를 가리니까. 네. 그럼 뭐 뒤에서 계산을 한다든지 뭐 따로 그런 게 있는지 사실 이 수식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서. 이 알파 블렌딩 값을 사실 이거는 전부 모든 3D 분야에서 다 그래픽스도 그렇고 다 사용하는 값인데 사실 순서가 필요가 없는 게 그냥 한 픽셀 이게 그냥 C라고 돼 있는데 픽셀별로 이 값을 다 곱하고 그냥 전부 다 때리게 되는데 그 가우시안이 사실 뭐 앞과 뒤가 의미가 없는 게 뭐 어차피 이걸 다 곱하고 다 더하는 값이라서 픽셀별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앞과 뒤 이렇게 다 곱해도 어차피 전부 다 반영이 되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그래서 사실 순서는 뭐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인프루언서 간 단계니까 여기는. 또 질문 있었던. 추가하지는 않잖아요. 볼륨이라는 개념은 추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물체를 추가할 때마다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걸 추적해가지고 물체의 색이나 그런 걸 확인하는 것 같은데 그 여기 이 윗부분 말하는 거죠? 네. 여기 이 부분에서 이 확률을 계산한다 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같이 물체 다음에는 발사하잖아요. 그쵸? 저게 어떻게 작동을 하나?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나 그림만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아까 그 밑에서 봤듯이 너무 많이 가버리네. 네, 이렇게 보면은 빛이 지금 계속 달라지는 거 보이나요? 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투과율이란 것도 뷰 디펜던트라 해서 여기서 보는 빛의 값이랑 여기서 보는 빛의 값이랑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투과율을 계산했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 군데서만 이렇게 보면 당연히 저 픽셀, 저 소화기만 봤을 때는 앞에 있는 걸로는 당연히 다 가려져야겠지만 다른 저쪽 뭐 성미 뷰에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 또 그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투과율을 계산했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컨티뉴어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봤던 가우시안처럼 뿌리는 방식이 아니고 이 3D 공간을 전부 함수로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부분이 확률로서 계산이 되고 그 확률을 그냥 그 컬러 값에다가 컬러랑 그 덴시티 값에다가 투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그럼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